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지금 썸네일에서 보시는 내용대로 사필 규정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필 규정,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썸네일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일사자, 그리고 필은 꼭 필요한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귀자는 돌아올 귀자입니다. 돌아간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정은 바를 정자,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법 개정,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18일 날, 그러니까 2022년 8월 18일 날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8월 19일 날 오전에는 대전에서 3명의 검사가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으로 대전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탈원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와서 살겠다고 하는 그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시킨 그 내용에 관해서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3명의 검사가 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내용 압수수색이 3번이 있었더라고요. 3번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2007년 김정일하고 가가지고 서로 무슨 그 NLL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폐기했느냐 안 했느냐,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세월호 사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월호 7시간이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이게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7시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내용,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이 주재한,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이라고 합니다. 14명인데 한 사람은 행정을 하고 한 사람은 대법원장이고, 그리고 12명 가운데서 4명 이렇게 4명씩 한 조로 해서 어떤 그 사건을 다루고,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결정할 적에는
13명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6대6이 됐을 적에는 대법원장이 캐스트 보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철상 대법관 주심 아래 판결을 내렸는데 세월호 7시간, 그러니까 김기춘, 김장수, 그리고 김관진, 이런 분들이 전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4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분들이 4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전주의 삼내에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17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범이 밝혀가지고 이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좌파들이 그렇게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 했느냐,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으로 갔을 때 그 7시간 동안 문재인은 뭐를 했느냐,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밝혀내고, 그리고 탈북 어민, 남한에서 분명히 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강제 북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인권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저쪽에 매수된 부역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재심에 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가 대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이렇게 확정 판결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원래 국회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꾸어서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전선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선거. 옛날에는 부재자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선거날 내가 그날 어떤 일을 못 보게 되면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선거하러 오라고 하는 날 가서 투표를 하고 본선거날은 자기의 일을 보는 것이 부재자 투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좌파 아이들이 똘똘 연구한 가운데 이 우파라고 하는 머저리 국회의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사전선거, 그러니까 득표율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사전선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투표일 3, 4일, 4, 5일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4, 5일 동안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CCTV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보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폐지를 하고 차라리 선거날을 이틀 동안을 하자고 하는 이상로 대표가 제안한 겁니다. 투표를 이틀 동안 하자. 이틀 동안 투표날을 정해가지고 이틀 동안 투표를 해서 그걸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폐지하고 두 번째는 수개표를 해야 되고 전자개표기를 전자분류기라고 하잖아요. 표를 분류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쓰지 말고 은행에서 쓰는 돈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써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선거법 개정이 되질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봉규 TV에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전선거를 하면은 사전선거를 어느 지역에서 대전에서 했으면은 대전에 그 사전선거 대전 중동이라고 하면은 중동에서 관내가 있고 관내가 있잖아요. 관내에는 이제 사전선거 하는 겁니다. 관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고, 관내 하면은 관내 투표한 명단을 그 선관위에서 요구를 하면은 줘야 되는데, 무슨 뭐 개인정보 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를 10명이 했는지 100명이 했는지 10,000명이 했는지 1,000명이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없애면은 이거를 고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꼭 폐지하고 수개표하고 전자개표기 분류 쓰지 말고 은행에서 쓰는 거 써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태국 FM이 수없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020년 4월 15일 날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용인병의 이상이라고 정춘석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이 6시까지 투표가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함 옮겨서 7시에 개표를 해서 12시까지는 이상일이가 이제 보면은 이제 확실, 유력, 당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확실, 유력, 당선. 확실, 유력, 당선. 그러니까 이상일이가 이제 확실, 유력이었습니다. 근데 12시에서 새벽 2시 반까지 사전투표함을 여니까 정춘숙이가 앞서버렸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한 50여 군데, 지금 그 국민 모임에 거기에서는 한 40군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50군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전투표함을 여니까 전부 다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 4, 5일 관리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이 남양주에 자기 돈을 넣고 개표하는 과정, 투표하는 과정, 그리고 개표하는 과정을 정보 청구를 해가지고 50만 원을 내고 그 영상이나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그 한쪽 투표함 넣는 데로 가서 여성이, 두 남성이 있는 데서 그거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면은 투표 참관인 사인할에 그것이 봉합이 돼가지고 이제 보관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관소 창고에서 그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영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선거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부산에 계시는 이재진 회장님, 그리고 정창화 상임대표, 그 다음에 김철영 대표,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이 부정투표에 관한 거, 특히 인천 미추을에서 나왔던 그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발벗고 나서서 이 부정투표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하는 그 입장 하에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질 않으면은 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세 가지 비밀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지를 받으면은 가림막 안에 들어가서 어느 후보한테 찍을 것이냐, 그거를 찍고 나오잖아요. 이게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게. 이런 그 함정을 가지고 이제까지 얘들이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바로 고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부방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서 아스팔트 1세대 유튜버들도 많이 나왔고, 그거는 왜 나왔는가 하면은 한국 언론이 정론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가원칙에 의한 정론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편파 애공 날조 아니면 말고 카더라 신상 털기로 일관해 왔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 좌파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 민노총이 지금 현재 민원연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한국의 언론을 여론 조작이고 모든 것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태극기, 성조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쪽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됐냐면은 태극기 들었던 광화문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서 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분명히 태극기 집회 참석 국민이라고 이렇게 제가 더 태극 FM 나름대로 장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 국민, 태극기 집회 참석 국민으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 참석 국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때그때 직시하면서 정말로 애국의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 국민의힘 머저리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 다음에 그 권성동이, 장제원이, 김성태, 예? 그 다음에 그 강원도 어디에 철원에 있는 그 뭐 황철영인가, 그 누구시죠? 이런 그 탄핵파들이 물론 박지원이하고 김무성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젊은 유튜브를 통해서 엊그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놈들이 어디가 있나요? 저 태극 FM에 수없이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김무성이, 유승민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등에 칼 꽂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거기서 정치를 배웠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놈, 준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런 머저리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준석이가 무슨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뭐 당원 가입이 좋은 토요일입니다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돼서 이제 월 그 당원비가 1,000원입니다. 석 달만 내면은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도 국민의힘에 당원에 입당을 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해서 저 지금 잘못된 뿌락지 같은 놈들을 전부 솎아내는 일에 우리가 전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1세대 유튜버들은 2016년 겨울부터서 오늘의 일까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유가 원칙에 의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쪽 아이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불법, 떼범, 물법, 불법, 탈법 이렇게 해왔던 거, 엊그제 지금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그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하니까 우상호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불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죠.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정말로 무엇이 옳은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을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아이들이 우리 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제가 2017년부터서 지금까지도 현장에 나가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마는 코로나가 활성화돼서 자유스럽지 못한 이후에는 현장을 좀 뜸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쪽에 보면은 뿌락지가 너무 많습니다. 밥도 잘 삽니다. 그리고 무슨 회비도 잘 냅니다. 그래 중요한 회의할 때 그렇지만 하면서 양비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결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질질질 끌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이제 찾아내서 멀리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이윤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정리해 나가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뿌락치를 구별하는 방법 잘 보십시오. 5.18 문제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99% 뿌락지입니다. 99% 뿌락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거, 이런 거 괜찮다고 하는 애들 전부 뿌락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은 반드시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협력하고 힘을 보태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는 초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동안 언행을 보면은 정치 구단으로 저 태국에 보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제1을 해줘야 대통령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적에 전 정부를 잘 처리를 하니까 문재인이가 총장으로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조국이를 이렇게 치니까 그때부터서 추미애라고 하는 저 못된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부 좌천해버리고 대통령 주변에 부정부패가 들끓고 있는데 하나도 수사를 안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관들이라고 하는 거, 검찰이라고 하는 얘들도 정말로 잘못된 애들입니다. 자기가 그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할 적에 정말로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서 양심의 판단에 판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진영에 매몰돼 버리면은 그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몰이 돼 버린 겁니다. 요번에 지금 그 광복회 회장이었던 김 누굽니까? 김원웅인가요? 예? 지금 어머니는 그 김구 선생은 293쪽인데 지금 엄마 그선 일대기는 뭐지 433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까지 이런 애들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그렇게 둥지를 틀고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들이 지금 짱 박아 놓은 것을 하나하나 지금 빼고 정리해가고 가는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볼 적에는 미흡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 부처에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옳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될 것입니다. 쟤들은 지금 민노총 아이들이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미군 부대 압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양키 고음하면서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하나하나 저들도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태극 FM은 사필 규정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10일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2022년 5월 9일 갈 때까지 5년 동안 이 나라의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예.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했던 것 대로 거둬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얘들이 엊그제 8월 19일 날인가요? 김진표란 놈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이제 저녁 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각제도 가다고 하는 거야. 내각제 쟤들 지금 장난하는데, 김진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각제, 국민투표하지 말고, 우리 국회에서 하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로 헌해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지금 현재 양산에 경호를 강화하는 거, 김진표가 이제 요청을 하니까 들어줬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여야가 쟤들이 지금 현재 부정선거로 됐든 어떻든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그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나가려면은 그것도 재판이 한 3, 4년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협조하는 입장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저 태국 FM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필 규정, 심은 대로 거둔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불법, 떼법, 탈법을 심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우리의 희망의 호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희망의 호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잘못된 것을 바로 뽑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갈짓자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사필 규정.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진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차는 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잘못된 거, 세월호 좀 된 거, 이런 거 지금 재심을 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날까지 우리 현장에서 함께했던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아스팔트 1세대 유튜브 여러분, 힘을 갖고 우리 다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나가십시다. 사필 규정,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